안녕하세요. 텔콘 RF제약 주가 말인데요. 7월 14일에 하루 만에 26% 넘게 급등했어요. 시장에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 공시자료부터 시장 데이터, 재무보고서, 또 관련 산업 분석까지 쭉 훑어보면서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등의 진짜 이유를 좀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서 텔콘 RF제약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에 대한 핵심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7월 14일 26.38% 상승 마감.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 그날 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냥 쭉 오른 건가요? 아니요. 그날 장 초반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 그러니까 VI라고 하죠. 이게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몰렸습니다. VI까지 걸렸군요. 네, 바로 그 직전 주, 그러니까 7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는 등락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로 아주 잠잠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변화였죠. 하긴 텔콘 RF제약이 원래 좀 변동성이 크다는 이미지가 있긴 했어요. 자료 보니까 7월 초 유상증자 권리락 때도 11% 넘게 올랐었고. 네, 맞아요. 6월 말에는 심지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29.85% 올랐었죠. 그런 이력이 있었군요. 그럼 이번 급등, 이번 26% 상승의 구체적인 계기? 그 촉매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그 계약건입니다. 7월 11일에 공시된 대규모 공급 계약 연장건이요. 아, 그 계약.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무려 54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현재 회사 시가총액이 한 670억 원대 정도 되거든요. 와, 시총이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네요. 도대체 어떤 계약일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 거죠? 그게 핵심은 의약품 등급의 L글루타민, 약칭으로 PGLG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계실증 치료제 원료로 쓰입니다. PGLG요? 이 PGLG를 기존 거래처에 앞으로 5년간 공급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최장 15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이에요. 아, 5년 플러스 알파군요? 그러니까 제약 부문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했다. 이런 시그널로 시장이 해석한 겁니다. 투자 심리자 뭐랄까 확 살아난 거죠. 확실히 안정적인 장기 계약은 매력적이네요. 근데 혹시 이 계약 말고 다른 요인들은 없었을까요? 최근에 보면 자금 조달 활동도 좀 활발했던 것 같던데요. 네.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근에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 CB 발행을 결정했고요. 또 유상증자 끝내고 나서는 200% 무상증자 계획까지 발표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유연성을 좀 확보하고 또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본 조달 활동은 필연적으로 주식수 증가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이건 약간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력이 있었잖아요. 7월 14일 급등한 날이 마침 재지정 여부 판단하는 시점이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것도 타이밍이 절묘했죠. 6월 말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이제 해제 요건을 만족해서 풀렸는데 공교롭게도 7월 14일이 다시 지정될 수 있는 첫 번째 판단일이었어요. 그런데 재지정은 안 됐고요. 네, 그 재지정 요건 중에 하나가 이틀 전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인데 그날 26%대 상승에 그치면서 그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습니다.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제 리스크를 일단 피했다는 안도감, 이것도 상승세에 조금은 힘을 보탰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대형 계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었고 거기에 규제 리스크도 일단 넘어갔다는 안도감이 더해진 복합적인 상황이었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호재와는 다르게 회사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상반된 모습도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PGOLG 계약으로 제약, 바이오 부문 이쪽 전망은 확실히 밝아졌어요. 특히 요즘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재평가받는 이른바 리레이팅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적 기반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시장의 평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이 계약이 그런 흐름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제약 부문은 좋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회사의 또 다른 축인 RF, 무선 주파수 사업 부문입니다.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RF 부문이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 자체는 작년보다 24%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손실이랑 순손실은 각각 55%, 100% 이상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죠.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이 더 커졌다. 그 주요 원인으로 바로 이 RF 사업의 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OVG다, IoT다 해서 RF 시장 자체는 성장하는 추세 아닌가요? 글로벌 시장은 커지는데 왜 텔콘 RF 제약은 여기서 고전하는 걸까요? 자료에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지만 경쟁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구체적인 원인까지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약 부문이 이렇게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RF 사업이 전체 실적에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외국인 기관들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기관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더 흥미로운 건 6월 말에 주가가 막 폭등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둘 다 순매도했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70% 이상 뛰었어요. RF 사업 부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높은 변동성, 과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력 같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상반된 그림 속에서 텔콘 RF 제약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또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제약 사업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성장하는 RF 시장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이 질문에 대한 회사의 다음 행보가 앞으로 텔콘 RF 제약의 가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